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동안 놓쳐왔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대한심리상담학회가 45세에서 74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여성 응답자의 78%가 자신이 먼저 감정 신호를 보냈지만 상대 남성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78%입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조용히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은 말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거리로, 눈빛으로, 목소리로 왔는데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경험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상대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서 조용히 마음을 접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절 신호. 둘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허락되는 손의 언어. 셋째, 팔과 어깨가 기울어지는 방향의 의미. 넷째, 허리와 등이 맡겨지는 순간. 다섯째, 목소리와 웃음에서 나타나는 변화. 여섯째, 감정이 한 발 물러설 때 나타나는 재확인 신호. 그리고 일곱째, 시간과 공간이 전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잠깐, 5째부터 7째까지는 대부분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특히 6째, 감정이 한 발 물러서는 신호는 이걸 모르시면 이미 열린 마음도 다시 닫히게 만듭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입니다. 왜 이걸 먼저 알아야 할까요? 허락되지 않은 거리에서 다가가면 감정이 오히려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800쌍의 관계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 결과 여자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닫고 있을 때 몸이 먼저 거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신호인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몸이 정면을 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살짝 옆으로 돌아앉거나 어깨가 닫힙니다. 둘째, 손이 테이블 위에 있지 않아요. 무릎 위에, 가방 위에 또는 팔짱을 낍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셋째, 대화 중에 핸드폰을 자주 보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둡니다. 넷째, 대답이 짧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군요. 이렇게 공감보다 종결이 먼저 옵니다. 이 신호들이 보일 때는요, 다가가는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억지로 다가가면 여자는 더 크게 다칩니다. 감정은 절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여자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 때 신체 허용 범위가 일정한 순서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손, 팔과 어깨, 허리와 등, 그리고 그 이후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이미 열린 문도 다시 닫혀버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과 손끝입니다. 감정이 가장 먼저 말을 거는 곳이에요. 잠깐 상상해보세요.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잔을 건네다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반응을 보세요. 손을 바로 거두었나요? 아니면 잠깐 그대로 있었나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동의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여자는 마음이 없는 남자의 손이 스치면 3초 이내에 반사적으로 손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잠깐 그대로 있어요. 찰나지만 그 찰나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냥 예의상 피하지 않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자는 예의상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피해요. 자리를 조금 옮기거나 팔을 반대편으로 가져가거나 가방을 사이에 놓거나 합니다. 손이 닿았는데 피하지 않았다면 그건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보세요. 첫째,
그 이후에 손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있는지 보세요. 손을 무릎 밑으로 거두지 않는다면 신호입니다. 둘째, 질매력. 대화 중 그녀가 먼저 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지 보세요. 셋째, 웃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는지 보세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계단에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거나 건배를 하면서 손이 겹쳤다거나 좁은 길을 지나면서 손등이 닿게 되었다거나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자가 먼저 다가온 겁니다. 말로는 못하겠으니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69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경로당 서예교실에서 같은 반남성분과 붓을 정리하다가 손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여성분은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성분이 아무 반응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손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그날 집에 가서 혼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해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못 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도 서예 교실에서 계속 만나셨고 나중에 남성분이 붓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손의 신호를 받았을 때 남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물러서는 것도 안 됩니다. 피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잡으려 하면 감정은 그 자리에서 다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신호를 못 본 척 무시하면 여자는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 손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 손을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기다릴 줄 아는 남자가 결국 더 깊은 감정을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팔과 어깨의 언어예요. 여자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호감을 느끼는 상대 옆에 앉을 때 신체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몸이 알아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까요?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진 팔이 당신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다면 그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팔걸이가 닿았는데 그녀가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겁니다. 걷다가 어깨가 닿았는데 더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잠깐 닿은 건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닿은 상태가 3분, 5분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의도입니다. 그녀가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어깨는 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웃다가 살짝 어깨에 기댔다가 돌아온 것. 그게 한 번으로 끝났다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예요. 이 거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여자는 팔과 어깨 신호를 훨씬 작게 보냅니다. 젊을 때는 기대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는 다릅니다. 겨우 2cm쯤 가까워지는 것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신호가 작다고 감정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신호 안에 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자가 해야 할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녀가 기댄 쪽으로 살짝만 몸을 기울여 주세요. 말 한마디 없이도 나도 이 거리 좋아요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자는 자신이 먼저 기댔는데 남자가 조용히 받아줄 때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 속도를 존중해준다. 그 안심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때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팔을 갑자기 잡거나 어깨를 눌러주려고 손을 올리는 건 너무 이릅니다. 여자의 감정은 작은 물결처럼 시작돼요. 그 물결이 큰 파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물결이 흩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허리와 등입니다. 여자로서 당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이 부위는 앞선 두 단계와 다릅니다. 손과 팔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허리와 등은 다릅니다. 이 부위에 손이 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동의학 연구팀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허리 부위의 접촉을 허락하는 시점은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된 이후라고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익숙함이 아니라 감정의 신뢰가 쌓인 이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좁은 식당에서 자리를 안내할 때, 허리 쪽에 손이 살짝 닿는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등을 받쳐준다거나, 문을 열어주면서 등 뒤로 손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녀의 반응을 아주 세밀하게 보세요. 몸이 굳어지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면, 무게중심이 살짝 그 손 쪽으로 기운다면, 미소가 조용히 올라온다면, 그건 이 사람의 손에 안겨도 괜찮다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를 허락받았다고 해서 더 오래 더 강하게 닿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은 즉시 경계로 바뀝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존중이 담긴 손길. 그 손길이 끝난 후에도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남자는 과하지 않았다. 그 인상이 다음 만남에서 훨씬 더 빠르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 팔과 어깨, 허리와 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단계는 여자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여자는 이 과정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이 남자가 내 속도를 지켜주는지, 내 허락 없이 앞서 나가지 않는지, 그 확인이 통과될 때마다 감정의 문이 조금씩 더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5번째입니다. 목소리와 웃음의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신호예요. 몸의 거리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변화는 귀로 듣는 건데도 대부분 놓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 남녀 460명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자가 상대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목소리에 3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 목소리가 반톤에서 한 톤 정도 낮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좋아하면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알고 있죠. 젊은 여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50대 이후 여자는 반대예요. 호감이 있는 남자 앞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고 차분해집니다. 편안해진다는 뜻이에요.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둘째, 말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빨리빨리 말을 끝내려 합니다. 할 말만 하고 끝. 그런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여운을 남겨요. 그런 느낌 아시죠? 말이 끝났는데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신호입니다. 셋째, 웃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하하 하고 사회적인 웃음을 줍니다. 예의 바른 웃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후후후 하고 낮게 웃거나 웃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웃으면서 당신을 쳐다봅니다. 특히 기억하세요. 웃으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신 얼굴을 바라보는 웃음. 이건 아주 강한 신호입니다. 보통 여자는 웃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웃는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74세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처음엔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여성분이 자기 농담에 유독 크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농담에는 그렇게 안 웃거든요. 그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음의 차이를 알아채신 그 남성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걸 못 봅니다. 아, 그냥 웃긴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느려지고 웃음이 달라졌다면 그건 몸보다 먼저 감정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당신도 목소리를 한 톤 낮추세요. 천천히 말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웃을 때 함께 웃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녀는 느낍니다. 이 남자가 내 변화를 알아채고 있구나. 그 느낌이 신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감정의 후퇴와 재확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경험이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고 웃음도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때 크게 2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마음이 없었나 보다. 끝이구나. 다른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선물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하고요. 둘 다 틀렸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행동연구팀이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감정적 유대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감정 재확인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자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이 함께 커집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더 줘도 괜찮을까? 혹시 나만 이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생기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반응을 봅니다. 이때 남자가 당황해서 더 달라붙으면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내 감정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남자가 바로 포기하고 물러나면 여자는 생각합니다. 역시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잠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연락 빈도를 갑자기 늘리지도 줄이지도 마세요. 태도를 바꾸지 마세요. 그냥 이전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자는 확인합니다. 이 남자는 내가 물러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 속도에 맞춰주는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대한심리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재확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에 비해 감정 깊이가 2.3배 깊어지고 관계 지속 기간도 평균 3.7배 길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러설 때 더 불안하고 더 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러섬은 거절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신 겁니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던 61세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분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연락을 줄이셨대요. 그런데 상대 남성분이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차 한잔 하자는 연락만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다그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요. 그 꾸준함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재확인 단계에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요. 남자가 신호를 잘못 읽어서 또는 불안해서 서둘러서요. 오늘 이걸 아셨으니 여러분은 다르실 겁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전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감정은 몸의 신호만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몸의 신호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이 55세 이상 남녀 380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만남의 시간 패턴이라는 겁니다.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만남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점심 한 끼 먹고 바로 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에 차도 마시자, 산책도 하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녀가 헤어지는 시간을 자꾸 늦추려 한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열흘에 3번, 이런 식으로요. 특히 주목할 것은 핑계입니다. 이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여기 맛집이 생겼는데요. 이런 핑계를 여자가 먼저 만들기 시작한다면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연락 시간이 달라집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여자가 호감 있는 남자에게 연락하는 시간대가 특정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침에 안부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니까요. 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연락이 오면 더 강한 신호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녀에게서 아침 안부 메시지를 받고 계시다면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깊어지면 여자는 공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카페, 식당처럼 공적인 공간에서만 만나려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깊어지면 공원, 조용한 산책길, 전시회처럼 둘만의 시간이 가능한 공간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요, 그녀가 자신의 생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데, 집 근처에 좋은 산책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기 세계에 당신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다가가지 마세요. 몸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손이 숨어 있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이때는 기다리세요. 둘째, 손이 허락됐을 때 그 손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기다릴 줄 아는 남자가 결국 더 깊은 감정을 얻습니다. 셋째, 팔과 어깨가 기울었을 때 받아주세요. 살짝 몸을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허리와 등이 맡겨졌을 때 가볍고 따뜻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다섯째,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느려지고 웃음이 달라지면 당신도 조용하고 따뜻한 톤으로 맞춰주세요.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감정이 한 발 물러설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거절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평소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일곱째,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아침 안부가 오기 시작하면 그녀의 마음이 이미 당신에게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신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심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읽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신호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일을 위해 참고 내 감정은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호도 잘 못 읽고 내 감정도 잘 못 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셨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 조용한 변화 하나를 읽을 수 있는 남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자는 크게 다가오는 남자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남자에게 더 깊은 마음을 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연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